안녕하세요. 건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점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직 감염. 말 그대로 산모와 태아 사이에서 전달될 수 있는 질환들을 묶어놨습니다. B형 간염과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혈액이나 주사바늘, 성접촉, 수혈에 의해 감염되며 HIV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이고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림균으로 임신 4에서 5개월 이내의 치료가 필요하며 풍지는 3개월 이내의 감염 시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V라고 불리는 사람 유종 바이러스 또한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후두종을 발생시키게 하죠. 수인성 감염병 질환은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처럼 경구를 통해 옮겨지는 질환을 뜻합니다. 폭발적이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완율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습니다. 세균의 형태는 동그란 구균, 그리고 기다란 간균, 구불구불 콜레라균은 나성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균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고 하죠. 바이러스는 병원체 중에 가장 작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며 소아마비, 인플루엔자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씁니다. 리케치아는 곤충류에 매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리가 달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구균, 강균, 이렇게 나성균. 세상에 리케치아는 눈도 있네요. 면역의 종류는 자연능동, 인공능동, 자연수동, 인공수동이 있습니다. 자연능동은 질병을 앓고 나서 면역이 생성되는 것을 뜻하고, 인공능동은 우리가 항원을 주사받아 몸에서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 그리고 자연수동은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얻어진 면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공수동은 항체를 받아서 면역력을 지니게 하는데 감마글로불린, 회복기, 혈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능동과 자연 수동을 같이 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능동은 내가 스스로 만들고 수동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질병을 앓고 나서 항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모체로부터 만들어진 면역력을 수동으로 받는 것,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고 내가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것, 다른 항체를 받아 면역력을 기르는 수동면역.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동면역은 면역의 효력이 빨리 나타나는 반면에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역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게 되는데 그런 원리입니다. 건강보균자는 체내에 감염이 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옛날에 이제 메리라고 하는 요리사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장티푸스균에 노출이 되었지만 본인은 건강보균자였기 때문에 이게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막 병은 계속 이렇게 전파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리를 할 때는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거죠. DTP 그리고 결핵은 예방접종 중의 하나로 다음 쪽 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4주 이내에 BCG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또한 결핵이 의심될 경우 투베르클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내 주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AST랑 같은 원리인데요.
좌측 점박에 0.1cc 피내 주사를 한 뒤에 48에서 72시간 뒤 경결의 크기를 통해서 5mm 이내면 음성이기 때문에 결핵균에 대한 항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CG를 접종하게 되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은 경우에도 이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객담 검사로 확진을 하죠. 그리고 예방접종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빨리 맞는 것은 B형 간염부터 시작해서 결핵, 그리고 사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지혜 선생님이 만들어둔 예방접종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거 들으시면 이 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예방접종송을 보기를 바라시면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기생충 질환으로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그리고 여러 가지 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야채를 먹고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회충과 요충, 특히나 요충은 항문 감염증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감염됐다 이러면은 십이지장충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에는 무구, 돼지는 유구인데 우리 음식 중에 쇠고기 묵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먼저 외워주시면 요거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 디스토마는 쇠우렁이가 1차 숙주가 되고, 그리고 민물고기, 폐 디스토마는 다슬기가 제1숙주, 그 다음 게와 가지로 넘어갑니다. 회충. 사진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에 의한 질환으로는 사상충. 우리가 보면 요거는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열, 댕기열은 흰줄 수모니. 그 다음에 일본 내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 그리고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 날개 모기. 무늬가 정말 있네요. 요거는 이제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합니다. 다음 영존산소는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입니다. 우리가 물 안에 사는 물고기들도 산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항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안에서 이렇게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물도 잘 설치를 해 두시죠. 그래서 기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물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는데, 이것은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쓰여지는 산소란 뜻이고, 화학적은 화학약품이 유기물에 산화시킬 때 쓰여지는 산소로, 이것에 대한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 안에 있는 산소가 쓰여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이 쓸 수 있는 산소량은 적어지고 다량의 물고기가 폐사됩니다. 그래서 BOD랑 COD가 높으면 물의 오염도가 심합니다. B는 바이오, C는 케미컬에서 나온 약자입니다. 밀즈 라인케 현상은 우리가 물을 상수 처리시킬 때 모래를 통해서 침사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침전지를 통해 침전을 시켜 유기물과 부음물을 제거하며 여과지를 거쳐 정수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여과 작업에서 밀즈 라인케 현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 사람, 여긴 독일 사람인데요.
물을 여과시키는 수도 보급을 통해 옛날에는 물을 먹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감염병의 발생률을 줄였습니다. 부영양화 현상은 수역이 점차 영양분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생활하수가 여러분들 치카치카 하고 나서 아니면 머리를 감은 뒤에 강으로 그 물을 하수 처리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되면 이제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료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빈영양에서 갑자기 부영양이 되게 되는데 그럼 플랑크톤이 살기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다량의 플랑크톤이 갑자기 증식을 하게 되면 바다는 빨갛게 변하는 적조현상, 그 다음에 녹조류가 증가하는 호수에서는 녹조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물에 용해되어져 있는 산소를 없애기 때문에 수질을 악화시키고 물고기를 죽이며 악취를 냅니다. 녹조현상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고 바다가 아니라 호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흔히 소화기 질환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는 그 질환을 이겨내려고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를 뱉어내려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종류가 장염 비브리오균, 포도상구균, 자연독, 노로바이러스 등등이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병원성 호용균으로 짭짤한 바닷물에서 잘 서식하기 때문에 어패류를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상 식중독은 제일 빨리 잠복기가 있어 주로 당분에 잘 붙기 때문에 문제집에 보면 케이크를 먹고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러면 이제 포도상 구균입니다. 그리고 자연독은 복원은 테트로도톡신, 굴은 베네루핀, 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맥각은 에르고톡신, 그리고 매실도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한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실시합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 관리로는 격리, 대치, 환기, 보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업 환경에 쓰여지는 재료가 유해한 것이라고 하면 무해한 것으로 바꾸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격리는 위험한 어떤 작업장과 근로자를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격으로 기계를 통해서 작업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환기를 시키며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직업 종사자에 의해 나타나는 직업병은 단기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점진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만병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감압이 될 때 질소가스가 용해되어져 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혈관을 막게 되는 색전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규폐증은 석영과 모래와 같은 물질이 폐에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고 납중독은 인쇄공장, 축전지 제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치은염이 비대가 되고 그리고 납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의 이상을 일으켜 빈혈과 소변의 코프로포르필린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은 중독이 있을 때는 일본의 미나마타 마을에서 벌어진 이 병, 구내염과 근육의 진전, 중추신경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직업성 난청,
그리고 칼슘을 배출시키는 카드뮴이 중독될 때는 이타이타의 병으로 골연화증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일본어로 아파아파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똑바로 서고 뛰고 앉을 수 있는 것은 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슘의 부적절한 배출에 의해 뼈가 연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타이타의 병의 증상, 그리고 미나마타, 또 그 폐 식용유에 의한 PCB가 이제 물에 노출이 되어서 생기는 가네미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작업동 중 신체에 돌발적인 손상을 입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사고를 뜻합니다. 그리고 직업병과 산업피로의 차이는 직업병은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병이 진행이 되지만 산업피로는 조금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되는데요.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될 경우에는 생산성이 저하되며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2에서 3시간 또는 월요일, 금요일, 아주 더운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다리를 넓게 벌려 기저면을 넓게 해야 되고 무게중심을 낮추며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취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을 옮기다 보면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과 그리고 환자분을 옮길 때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추며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